장중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핵심 의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치려 했던 정황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1989년 1,000포인트 돌파한 지 37년, 2021년 3,000포인트 넘어선 지 5년 만이고 1년 전에 비하면 2배 상승입니다. 지난해 10월 4,000포인트 이후엔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꿈의 5,000피 시대에 문을 연 주식시장은 소폭 하락하며 4,952포인트로 마감했고 5,000포인트 안착한 다시 도전합니다. 첫 소식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019.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어 최고치를 찍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단숨에 100포인트 넘게 뛰면서 역사적인 5,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5,000선 아래로 내려갔지만 종가도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2,300선을 밑돌던 코스피는 정책적 지원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불과 9개월여 만에 5,000선 턱 밑까지 뛰어오른 겁니다. 간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EU 관세 위협을 철회하면서 뉴욕 증시와 함께 튀어올랐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주역은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 외국인과 기관이 변동성을 만들어도 개미들이 꾸준히 매수해 지수를 떠받쳤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장을 크게 이끌었던 동학개미 운동이 여전히 그 기세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미 중 한 명으로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의 수익률도 화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를 4천만 원에 매수해 2,7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승세가 풍부한 유동성과 반도체 실적에 기반한 만큼 조만간 종가도 5,000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5,000포인트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고 현대차가 밀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반도체 주가가 독주였다면 최근엔 로봇주가 급등을 이어받은 겁니다. 이대로라면 코스피 6,000포인트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어서 장동건 기자입니다. 5,000 시대 달성의 주역은 단연 인공지능 AI 붐을 등에 업은 반도체주였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6월 4일 57,800원이었던 삼성전자의 종가는 152,300원으로 2배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217,500원에서 3배가 넘는 755,000원으로 더 많이 뛰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말 급등하던 반도체주들은 최근 투자자들의 단기 차익 실현과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에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CES를 통해 로봇주로 변신한 현대차가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로 급등하며 코스피를 밀어 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외 업종으로도 매수세가 확산하는 지금 기세라면 코스피 6,000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의 이익 증가 전망세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1,47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탓에 손실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불안 요소. 내수 부진 속에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분기보다 0.3% 하락한 점도 거품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한파특보가 발령됐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도 혹독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추위 표정, 먼저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입니다. 찰랑거려야 할 물길이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선박은 운행을 멈췄고 항구 곳곳에는 고드름만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은 거대한 얼음 왕국이 됐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증명하듯 폭포는 얼음옷을 입었고 강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두꺼운 얼음 위로는 칼바람에 눈가루만 날립니다. 여러 번 세게 두들겨도 미동도 없을 정도로 강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장관을 보기 위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도 찾았지만 잠시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혹독한 추위입니다. 저희 이거 폭포 보고 여기 원래 걸으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걷지는 못하고 아마 서울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나흘째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철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24도, 대관령 영하 19도, 서울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강력한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도 대체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어제 오후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서 시작된 눈은 내일 밤부터는 서울 등 중부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진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한랭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보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기습 폭설과 강풍이 이어졌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 소식은 KCTV 제주방송 김경림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주위가 금세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힘껏 가속 페달을 밟아보지만 바퀴는 헛돌기만 하고 급한 마음에 임시로 가지고 있던 스프레이 체인을 꺼내 뿌려봅니다. 일단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만 동상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힘겹게 언덕을 오르던 오토바이는 아예 주행을 포기했습니다. 종일 이어진 눈 날씨에 순식간에 도로가 결빙되면서 차량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빙판길에서 한바탕 곤혹을 치른 탑차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부랴부랴 체인을 감습니다. 저기 아까 오르막길 때 미끄러져가지고 위험할까 봐 조금밖에 안 왔었는데 저기 사거리에서 보니까 아예 안 가지더라고요. 두꺼운 옷과 장갑으로 무장한 채 눈보라 속을 걷는 시민들. 강추위에 인도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종종 걸음을 걷습니다. 잠깐. 바닥 너무 미끄러워요. 넘어질 것 같아요. 예.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떨어진 산지에는 하루 사이 8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고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모레까지 산지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8일째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 훗날을 위해 단식 중단을 요청하자 장 대표는 더 큰 싸움을 위해 중단하겠다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권에선 전격 통합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합치자고 손을 내밀었고 조 대표는 국민 뜻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손을 잡는 모습, 먼저 김민수 기자가 국민의힘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외투에 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목도리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았습니다. 장 대표와 마주한 박 전 대통령은 8일째 이어지고 있는 단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장 대표는 10년 만에 국회 본관을 찾은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텐트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루 전 구급대원들의 긴급 이송까지 거부했던 장 대표였지만 결국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장동혁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까지 직접 농성장을 찾으면서 장 대표가 이번 단식을 통해 보수 결집과 내부 통합을 동시에 이뤘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뇌물 의혹 관련 쌍특검은 결국 관철되지 못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쌍특검 수용을 위한 공동투쟁 방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합당 사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따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합당 제안에 조국 대표도 곧바로 움직이며 의원총회를 조속히 열기로 했습니다. 여권의 통합 움직임은 먼저 신영빈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조속히 실무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합당 제안 40분 만에 조국혁신당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 중이던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란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당 제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만큼 국민과 당원의 뜻을 먼저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민주당도 전당원 토론과 투표, 전당대회 등 당내 절차를 거쳐 합당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한 가운데 두 당이 합당의 공감대를 이루면 공식 실무 테이블이 차려질 걸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를 130여일 앞두고 두 정당의 합당 논의란 거대 변수가 등장하며 선거 지형에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반면 정청래 대표의 기습 합당 제안 발표에 민주당 내부에선 정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공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여당 상황과 청와대 반응까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우 독단적, 민주당식 깜짝쇼. 정청래 대표의 기습 합당 제안 발표 직후 당내에서 터져나온 공개 반발입니다.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데 당의 운명을 이렇게 깜짝쇼로 진행하냐며 정 대표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저렇게 한 거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들마저 정 대표의 발표 20분 전 이 사실을 안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원들 사이에서 문자 폭탄이 이어지자 이현주 최고위원은 아침에 일방 통보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의구심이라 비판했습니다. 강득호 최고위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아니 진짜 모멸감 느껴요.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라는 자괴감.
검찰개혁 논의를 위해 모인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발표란 반대 의견들과 함께 정 대표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영역입니다. 당원이 합당을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당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했다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전에 정 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통합 분위기, 여권은 아예 합치고 그동안 분열됐던 야권도 결집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부 민지숙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민 기자,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기습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정말 당내에선 몰랐습니까? 네,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공지된 시점을 한번 볼까요? 오늘 오전 9시 38분이었습니다. 이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5천 돌파 소식으로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이 일정을 챙기고 있던 기자들에게 당대표의 긴급 일정이 공지되면서 모두들 코스피나 쌍특검에 대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도부, 최소한 최고위원들도 사전에 공유가 없었다. 이 말이 맞나요? 네, 알고 보니 정청래 대표 깜짝 합당 제안 지도부에 공유된 시점도요. 오전 9시 30분 비공개 최고위였습니다. 그러니까 38분 이 취재진에게 공유된 시점과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인데요. 제가 회견 직후에 예정된 의원 총회장으로 이동하던 최고위원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본인들도 발표 20분 전 회의에서 처음 공유받아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일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합당을 하게 되면은 둘 다 여당,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로서는 사전에 좀 소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청와대도 몰랐나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이 된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 발표 이후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발언을 조금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홍 수석은 연락을 받은 정확한 이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양당 통합 같은 건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 이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다. 친명대, 친청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통합도 하기 전에 당내에서는 반발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나요? 네, 제가 취재해본 여러 의원들은 하나같이 왜 하필 오늘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급한 것도 아닌데 서둘렀다는 거죠. 코스피 5천 돌파로 축배를 드는 분위기에 또다시 여당의 내홍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당장 1인 1표제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당내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과제를 하나 더해서 사실상 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당장 정청래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 지울 수 없다.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점도 좀 궁금합니다. 왜 오늘이었을까요? 네, 일단 지방선거 일정 시간표를 보면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논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양당을 합치려면 한 2주 남은 시점 어느 정도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합당을 하려면 이제부터 권리당원 상대로 토론회도 열고 전당원 투표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도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은 연대 분위기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요. 일단 지방선거 공동 전선을 만들 생각은 아직까지 아직은 없다. 입장입니다. 하지만 범여권이 이렇게 단일 대우로 나서는데 범야권만 각각 나선다면 이건 유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가능성 자체를 갖는 건 섣부른 예측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깜짝 방문을 했죠. 이 범보수 인사의 원록격이 찾은 상황에서 이 장동혁 대표 단식을 마치고 당내 결속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개혁신당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정치권이 빠르게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여야가 한 차례 불발됐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내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폭언과 자녀 특혜 그리고 특히 부정청약 의혹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 차례 불발됐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추가 자료를 이 후보자가 일부 제출하면서 지난 19일 청문회가 파행된 지 나흘 만에 여야가 합의에 이른 겁니다.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만 국회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추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도 매우 부실하다며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인사검증 부실을 낱낱이 알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추가 자료 제출을 강력하게 요청한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관련 공세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도 이 후보자가 결혼한 아들을 위장 전입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당첨된 건 아닌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보좌진 폭언, 영종도 부동산 투기,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 임명 여부를 가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공천 헌금을 비롯해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이 다녔던 중소기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며 편입 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모 씨.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공천원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이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초 전 서울 동작구 의원 2명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구의원 A 씨는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1천만 원을, 또 다른 전직 구의원 B 씨는 2천만 원을 이 씨의 자택에서 직접 전달했지만 같은 해 6월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동작구의회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관련 정황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편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이 근무했던 중소기업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차남이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할 때 합격 조건인 중소기업 10개월 재직 요건을 채우려고 중소기업에 김병기 의원이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의 출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 어제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1억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 건과 별개의 의혹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김경 시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은 120여 개인데 이 녹음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에게 접촉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어제 김경 서울시의원의 업무를 도왔던 직원의 PC 한 대를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PC에 김 시의원이 정치권 인사들과 대화를 나눈 125개의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녹음 파일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시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 A씨를 통해 당시 민주당 지도부 소속 B 의원에게 돈을 건네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김 시의원이 구청장에 출마한다고 B 의원한테 잘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돈을 받거나 건넨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엔 현직 정치인 C씨도 등장하는데 MBN에 당시 공천을 앞두고 김 시의원이 누구에게 접촉해야 하는지 상의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엔 공천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지도부 의원 2명의 이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 민주당 핵심 의원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던 건 아닌지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김씨 의원은 언급된 정치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녹음 파일을 분석한 뒤 등장하는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해온 유럽 국가들을 향한 관세를 철회하고 무력 사용도 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트럼프의 야욕이 여전하다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연일 협박과 경고를 쏟아내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와 무력 사용 카드를 동시에 접었습니다. I'm mad because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협상 때문입니다. 그린란드의 골든돔 구축에 필요한 미국 군사기지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히토류 등 광물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s the ultimate long-term deal. And I think it puts everybody in a really good position, especially as it pertains to security and minerals and everything else. 하지만 트럼프의 야욕이 여전하다는 덴마크와 실질적인 후속 합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동맹들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도 계속돼 감정의 골이 메워질지도 미지수입니다. After the war, we gave Greenland back to Denmark. But how ungrateful are they now? Canada gets a lot of freebies from us, by the way. They should be grateful also, but they're not. I watch your...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국제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그린란드 주민들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식량 비축에 나서고 유럽연합도 약속했던 대미 투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여혜 기자입니다.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 사람들이 가게 앞 표지판을 새로 바꿉니다. 그린란드 안 팝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주민도 있습니다. We are not for sale.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을 의미하는 마가를 패러디한 미국은 물러가라가 적힌 모자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국민들의 반발이 들끓는 겁니다. It's queer. He's odd. He's out of his mind.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그린란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볼 수 있는지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실제 그린란드 정부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배포할 지침 마련에 나섰고 주민들은 식량 비축에 나섰습니다. Maybe just in case if something happens that we are ready to or just be prepared to survive. 유럽연합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6천억 달러, 약 88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걸 일단 미뤘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오늘 벨기에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던 청년이 시신 더미 속에 사흘간 죽은 척 숨어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처음으로 이번 시위 관련 사망자가 3,117명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신 더미가 놓인 영안실. 실종된 가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분주히 시신 사진을 살핍니다. 시위에 참석했다 총상을 입은 한 청년이 발견된 곳도 바로 이런 시신 더미 속입니다. 보안군의 확인 사살을 피하려고 시신을 담는 포대 속에 몸을 숨기고 사흘간 죽은 척 미동도 없이 누워 있다가 가족에게 발견돼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در این مورد خاص این فرد احتمالاً تیر خلاص رو دیده و از ترسش خودش رو مخفی کرده و خودش رو به اصطلاح مردن زده برای اینکه نکشنش.
이런 처절한 사연을 전한 이란 인권기록센터는 이란 현지의 인터넷 통신이 차단돼 해당 증언이 검증되진 않았다면서도 병원과 영안실, 보안시설을 헤매며 사랑하는 가족을 찾는 이란 시민들의 극심한 공포와 압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와 관련해 3,11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점은 진압에 나선 보안군에 뒀습니다. 2427 تن از شهروندان مظلوم و بیگناه ایران عزیزمان اعم از نیروهای حافظ امنیت و اقشار گوناگون مردم 인권단체들은 이란 정부가 사망자를 축소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반정부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과 미국 CBS 방송은 사망자를 각각 12,000명, 최대 2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어제 전남 광양과 부산 기장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강풍에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애를 먹었는데 오늘 오전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솟아오릅니다. 헬기가 뜨기 힘든 야간에는 불길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물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산속에서는 물통을 쥐고 사투를 벌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광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타올랐습니다. 날이 밝고 헬기가 뜨면서 오늘 오전 19시간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불이 굉장히 화세가 거세서 비와도 있었고 진화대원들이 이제 물을 살수하는데 물이 얼어가지고 산불은 산비탈에 있는 주택에서 시작됐습니다. 뒤편에는 이처럼 숯더미가 된 땔감들이 보이는데 화목 보일러를 처음으로 뗐다가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졌습니다. 장소로 나서 나오니까 막 불이 확 저걸 붙었더라고요. 나무를 많이 깨놨거든요. 우리는 뭐 손을 쓸 수가 없고. 어제 저녁 부산 기장에서도 타일 공장에서 시작한 화재가 산불로 번져 13시간 만인 오늘 오전 주불을 잡았습니다. 또 오늘 정오 무렵 경북 영천에서도 주택에서 불이나 야산으로 번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85개 크기인 60헥타르가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하고 있지만 강풍으로 언제든 불은 다시 번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이어갑니다. 마약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10km 넘게 역주행을 했는데 6명이 다쳤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는 흰색 SUV가 갑자기 급정거합니다.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 왼쪽으로 차량을 돌리는 순간 승용차 한 대가 뒤따르던 차량을 그대로 덮칩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난데없는 역주행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부터 했지만 감지되지 않았고 술 대신 다른 게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상태를 보니까 이거는 어떤 그 약물이나 이러한 것이 이제 의심이 돼서 차량 내를 좀 수색을 했죠. 수색을 해서 대마를 발견을 한 겁니다. 대마를 피운 상태에서 렌터카를 몬 20대 남성은 이 세종 방향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유턴해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0km 정도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면서 1차로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3km 정도를 더 올라가면서 SUV 등을 잇따라 충돌해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예, 찬술 아이스라는 말, 온라인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앞세워 온라인 채팅방에서 마약을 사고 팔고 투약까지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몸싸움을 벌이는 남성 3명. 주먹을 휘두르며 거세게 저항합니다. 마약 투약을 위해 숙박업소를 찾은 남성을 경찰이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남성과 여성. 처음 만난 사이지만 마약을 함께 투약하려고 숙박업소로 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엮어준 곳은 다름 아닌 온라인 채팅방입니다. 채팅방 제목에는
찬술과 아이스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모두 마약을 뜻하는 그들만의 암호이자 은어입니다. 강원경찰이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는데 모두 131명이 검거됐습니다. 마약을 유통한 사람만 50여 명, 마약을 투약한 사람도 10대를 포함해 70명을 훌쩍 넘습니다. 경찰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7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압수했습니다. 거래 상대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모집했지만 마약 위치 등 핵심 정보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했습니다. 마지막 IP 정도는 저희가 확인해 주는데 그 이상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위장 수사 관련해서 지금 법제화가 그게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수사와 함께 동남아에 있는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불법 개조된 중국산 새총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캔 음료도 한 방에 뚫릴 정도로 관통력이 강한데 지난달에만 통관에서 압수된 물량이 3,700건에 달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화살을 장전하고 시위를 당기자 속궁 형태가 완성됩니다. 일명 스피어건으로 불리는 계량 새총인데 장력을 강하게 만들어 관통력을 높였습니다. 캔 음료를 손쉽게 뚫고 1m 거리에서 쏴도 A4 용지 10장을 뚫고도 힘이 남습니다. 제가 방금 쏜 이 새총 이렇게 격발 장치가 달려 있고 A4 용지를 1m 거리에서 5장 이상 뚫을 수 있어 모의총포로 판명받았습니다. 모의총포는 총기에 준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으로 제작은 물론 모의총포를 소지한 것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중국산 불법 개조 새총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첩보를 입수한 관세청은 집중 단속을 벌였고 한 달 만에 3,700건을 적발했습니다. 일부 판매자가 새총 등을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소비자들께 판매 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관세청은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비슷한 불법 새총류들이 더 유통되지 않도록 긴급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교권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교사들 사이에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 침해 대응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안정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7년째 교단에 서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 싸움을 일삼은 학생을 지도했다가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리며 교실은 공포의 공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 혼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 가만두지 않겠어요. 교실 문을 정말 이렇게 빼꼼히 열었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정말 막 울면서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인천에선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믿었던 학생이 배신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교단에 섰을 때 모두 다 그런 학생은 아니지만 공포심이 생기는 게 있어서 눈을 못 쳐다보고 2025년 1학기에 인정된 교권 침해 사례는 2,056건으로 수업일로 따지면 하루 평균 21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 현장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장이 악성 민원인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고 교사 개인을 상대로 한 민원 제기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는 특별 휴가를 닷새 더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단체는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의적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교육활동 소송 국가 책임자를 즉각 도입해 주십시오.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사와 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도 처분을 받기 전에 자퇴해 생활기록부에 아무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입시에 불이익이 없고 재입학까지 가능한 구조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최근 5년간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교사는 3만 6천여 명. 실효성 없는 대책이 반복된다면 교단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사건 추적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김 기자, 첫 번째 사건 바로 가볼까요? 두바이 쫀득 쿠키, 요즘 구할 수 없다는 이 쿠키가 또 나와 있는데 인증샷들 많이 올리잖아요. 워낙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자랑한 게 문제가 됐던 걸까요? 네, 줄여서 두쫀쿠라고 하죠. 개당 10,000원으로 비싼 데다가 구하기까지 어렵습니다. 논란은 한 교사가 SNS에 학생에게 쿠키를 받았다는 인증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이를 본 누리꾼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남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건데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쿠키 하나를 준 건데 이게 실제로 법 위반인가요? 선생님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은 또 제자가 준 거니까 고마운 마음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이런 선물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평가나 지도 등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현재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재의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누리꾼들은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반응과 학생의 따뜻한 마음까지 신고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교육 현장이 점점 더 삭막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전 동구의 한 주택 내부가 심하게 그을렀습니다. 어제 저녁 불이 났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안에 있던 고양이가 숨졌는데요. 예. 소방당국은 당시 집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인덕션이라고 하죠.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접촉해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종종 들려오죠?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최근 반려동물 관련 화재가 130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기레인지 주변에서 반려동물이 움직이면서 실제 전원이 켜지고 불이 붙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출이나 취침 전 반드시 향초 등 타고 있는 물건이나 작동되고 있는 전열기기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외출할 땐 전원을 차단하고 전원 버튼 보호 덮개를 설치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덮개가 또 있군요. 그런데 이런 화재가 걱정돼서 고양이 키우는 걸 아예 금지시키는 곳도 있다고요? 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총회 결과라면서 고양이 사육 금지 공지를 했습니다. 예. 관리실 측은 과거 화재 피해가 있어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난 만큼 안전과 공존 사이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 고민되는 지점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다 앞바퀴가 분리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동안 공항이 마비됐습니다. 정민영 기자입니다. 비틀비틀 불안하게 나는 비행기 한 대. 땅에 닿자마자 하얀 연기가 올라옵니다. 곧이어 검은 물체가 튕겨나오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다 앞바퀴가 분리된 겁니다. 승객 200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 수습을 위해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되면서 한동안 공항이 마비됐습니다. 감자튀김이 해변을 뒤덮었습니다. 한쪽에는 양파와 조약돌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뒤섞여 있습니다. 영국 남동부 휴양지 이스트본 인근 해변으로 각종 식료품과 쓰레기가 밀려온 겁니다. 얼마 전 폭풍으로 좌초된 화물선 2척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져 벌어진 일입니다. 해변이 쓰레기로 뒤덮이자 지역 주민들은 SNS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직접 청소에 나섰습니다. 또 방문객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닷가의 한 레스토랑. 거대한 파도가 테이블을 휩쓸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이클론 해리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를 강타했습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파도가 치고 선박 여러 척이 파손되는 등 수십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 19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150여 개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 20만 대를 넘어섰는데 10대 중 4대가 수입차였습니다. 해외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통한 겁니다. 여기에 질세라 국내 업체들도 가격을 낮추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기아 전기차 주력 차종인 EV6입니다. 전 모델 가격이 300만 원씩 인하됐습니다. 기본형 모델은 4,360만 원.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전기차 전환 지원금까지 받으면 3천만 원대 중반에 살 수 있습니다. 이 EV5 차량과 다른 사양은 모두 똑같지만 배터리 용량은 줄인 가성비 모델도 새롭게 내놨습니다. 실구매가는 3,400만 원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22만 대로 2년간의 역성장을 딛고 50% 넘게 증가하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테슬라 판매량이 1년 만에 2배로 늘면서 기아의 전기차 1위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테슬라와 BYD 등 중국 제조 차량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 여기에 기아는 고객 부담을 낮춰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며 차값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테슬라나 BYD의 경계를 하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기아도 할인 행사를 통해 가지고 내연기관 대비 동등하거나 그보다 저렴한 전기차 보급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한층 더 뜨거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쌀 소비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쌀값은 껑충 뛰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쌀도 사들인 부작용이 일부 나타난 영향인데 앞으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일반 대형마트보다 쌀값이 비교적 저렴한데 그럼에도 호남미 20kg이 62,000원입니다. 브랜드 쌀은 20kg 한 가마니가 8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쌀 20kg 기준 소매 가격은 지난해 10월 최고 6만 8천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소폭 하락했지만 6만 2천 원대를 유지 중입니다. 고환율, 한파로 줄줄이 생활 물가는 뛰는데 주식인 쌀값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소비자들은 걱정입니다. 쌀도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고 먹는데 쌀값도 예상외로 좀 올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쌀값은 올랐지만 쌀 소비량은 정반대입니다. 지난해 한 명이 평균 54kg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 30년 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식문화 변화 등의 요인으로 앞으로도 늘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쌀값이 뛰자 정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수급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사서 쌓아놓는 기존 수매 방식과 달리 농가 신청을 받은 물량을 일단 가공용으로 분류해 시장에 나오지 않게 관리합니다. 대신 가격이 뛸 때는 밥쌀용으로 풀어 수급 불안에 대응합니다. 흥작으로 예상이 된다면 수급 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그 벼를 가공용이 아니라 밥쌀 시장에 이제 공급하겠다. 그런 의미를. 수급 조절형 벼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농민은 헥타르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 직불금과 함께 가공용 쌀 출하대금 621만 원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최강 한파 속에 대한민국 최정예 전력들이 혹한의 바다와 설산에서 극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 현장에 손성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강추위 속에서 SSU 대원들이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훈련을 준비합니다. 얼어붙은 몸을 깨우기 위해 체조로 몸을 풀고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문가와 함께 5km를 달립니다. 1950년 9월 해상 공작대로 출발한 해군 해난 구조전대 SSU는 해양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수색 인양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현재 기온 영하 7도, 바다의 수온은 6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욕탕 냉탕의 온도가 20도 안팎인데요. 제가 한번 SSU 대원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 들어가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냉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그럼에도 SSU 대원들은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고 바다 아래에서는 함정 침몰 상황을 가정해 구조물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훈련을 이어갑니다. SSU는 국민과 전우를 지킬 수 있는 곳이라면 혹한의 바다에 뛰어들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같은 시각 눈으로 뒤덮인 해발 1,407m의 산속.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드론을 띄우고 영하 30도의 한파 속에서 40kg에 달하는 군장을 휴대한 채 전술 스키 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국민의 군대 세계 최강 대체불가 특전사로서 임무 완수에 매진하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대한민국 최정예 대원들의 열정으로 훈련장의 열기는 그 어느 곳보다 뜨겁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격을 앞둔 태극전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신감에 찬 선수들의 환한 미소, 이탈리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도 볼 수 있겠죠?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정말 추우셨죠?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사흘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추위 속에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눈 예보가 있습니다. 새벽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차츰 눈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호남 서부에 1에서 5cm, 강원 남부에 최고 3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7도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 이후 한파의 기세는 꺾이겠지만 다음 주에도 대체로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